30일 수열의 뜻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럼 대체 이게 뭐냐? 이제 잠깐 멈추고 각자 생각나는 수열 하나씩만 떠올려 봅시다. 각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겠죠? 저는 이 네 개를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수열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뭔가 2씩 늘어나는 규칙이 있는 것 같죠? 두 번째는 뭔가 3씩 늘어나는, 곱해져서 늘어나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얘는 수가 아니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 자음인데 얘도 수열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네 번째 1, 171, 마이너스 3, 61, 3분의 1 이게 대체 무슨 규칙이지? 얘도 수열인가? 문제 이 1, 2, 3, 4 중에서 수열이 뭘까요? 정답은 전부 다 수열이에요.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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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것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규칙이 없는 것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수가 아니라 문자로 이루어진 것도 역시 수열이라 부르고 전부 다 수열이라고 함은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이다. 규칙이 없어도 수열이라고 부른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항이란 수열에서 나열된 각수 즉 1, 3, 5, 7 이런 거를 다 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다 그러면은 A1으로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 항이다 A2로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 항이다 A3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n번째 항이다 그러면은 AN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1, 2, 3, 4번 이런 뭐 규칙, 불규칙 수열 여러 가지 수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게 되냐? 당연히 규칙 수열이겠죠. 규칙 수열에는 이 첫 번째처럼 일정한 수가 점점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수가 점점 곱해지는 혹은 나눠지는 공비가 아니고 등비 수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뭐 제곱을 해서 늘어놓은 수열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세제곱을 해서 늘어놓은 수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런 것처럼 그냥 분모만 키운 그런 수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열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공부할 수열은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오직 두 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항이란 무엇이냐? 수열을 나타낼 때는 차례로 번호를 붙여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이제 n번째 항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n번째 항이 대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친구들한테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1, 3, 5, 7, 9, 11, 13 이런 수열이야. 그러면은 아 대충 어떤 수열이겠구나. 뭐 다섯 번째에는 9가 나오겠구나. 그걸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얘가 생각을 해봅시다. 3, 그 다음에 9, 19, 49 이런 수열이에요. 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저는 지금 어떤 규칙을 생각을 했냐면은 얘가 2n제곱 플러스 1로 설명이 되는 수열들을 지금 수들을 나열한 거예요. 보면 맞죠? 1 넣었을 때 3되고 2 넣었을 때 9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친구가 이 수열에 대해서 봤을 때 첫 번째 형태를 보면은 이게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어. 근데 두 번째 수열의 형태를 보면은 수열을 나타내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이런 규칙이 있는 수열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규칙성을 포함한 게 지금 n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N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n번째에 존재하는 항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수열을 대표하는 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등차 수열의 일반항 대표하는 항은 어떻게 구해지냐? 등비 수열은 어떻게 대표하는 항들이 구해지냐? 당연히 궁금해지겠죠?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뒤에서
진행을 하고 일단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에서 첫째 항과 사항을 말하시오. 당연히 첫 번째 항 그리고 네 번째 항 각각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사항까지를 나열하시오. 지금 위에 수열이 이렇게 일반항으로 나타나 있게 되는데 나열하라 그러면은 하나씩 대입해서 1부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하면 되죠. 사항까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그냥 대입해서 나열을 하면 되겠죠. 뭐 계산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열에는 규칙을 갖는 수열을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규칙들 중에서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배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등차 수열을 보면은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한번 얘는 풀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1, 4, 7, 10, 13 보니까 3씩 증가하는 거다. 아, 공차는 3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수학적으로 풀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임의의 항을 두 개를 골라 잡아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은 이제 공차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공차를 왜 D라고 하냐? 얘는 이제 영어로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서 차이를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 D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한 거냐?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그 다음에 더해서 대신 더할 때에는 n-1을 붙여서 더한다. 일단 레벨 1 강의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첫째 항 2, 그러니까 첫째 항 앞에다 쓰고 플러스 n-1 5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뒤에도 마찬가지. 첫째 항이 10, 공차가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거를 정리해서 이런 형태로서도 역시 수열의 일반항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25,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 대한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어서 어떤 수열인지 표현을 하고 7항을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n에다가 일곱 번째 7을 대입하면 되겠죠. A7은 7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그러면은 는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마이너스 3에는 마이너스 30이니까 얘는 10, 아 얘는 10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좀 편리하게 수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이제 어떤 일정한 공차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을 때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생길지 안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그래서 S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 우리가 보통 수열은 그냥 A1, A2, A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을 다 더한 거는 S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얘는 첫째 항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S5다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5항까지 다 더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S 뭐 3이라고 하면은 첫째 항부터 3항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SN하고 AN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N은 SM-n-1, A1은 S1 이런 식이 있죠. 이거는 일단 레벨 1이니까 외우시고 일단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N이 우리가 EN 플러스 1 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합이. 이때 AN을 구하고 싶다. 어떻게 구하지? 위에 공식을 쓰면 된다는 거죠. AN은 SM-SN-1이니까 여기다가 EN 플러스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SN에다가 n-1을 대입하면은 2 곱하기 n-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en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계산해보면 2다. 그러면 이 수열은 AN은 2라는 수열인데, 그러면 나열해보면은 2, 2, 2 이런 수열이 되겠네요. 잠깐만 생각해보자. 얘가 등차 수열인가? 안 더해진다는 것도? 정답은 얘도 역시 등차 수열이에요. 0씩 더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공차가 0이라고. 참고로 알고 있고, 그래서 AN과 SN 사이의 관계는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 단 A1은 S1이다. 그래서 우리가 AN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A1이 과연 S1인가? 보니까 얘는 S1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3인데 A1은 잠깐만 2가 아니잖아. 그쵸? 이렇게 수열이 첫째 항과 둘째 항부터 수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열이 이 앞에 3이라는 첫째 항이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A1이 S1이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이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뭐 이런 등차 수열, 제일 간단한 등차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섯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얼마죠? 15죠. 근데 얘를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공식 SO는 여기 n에다가는 우리가 더하고 싶은 항을 쓰면 되고 5죠. 곱하기 첫째 항 1, 그 다음에 여기서 n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더해줄 건데 이 마지막 항을 의미하게 돼요. 마지막 항. 그래서 마지막 항이 5네요. 그럼 5 써주고 2로 놔주면은 얘가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식 두 번째 S는 n 2a 플러스 n-1 d 에다가 2로 나눠준 거다. 그러면은 n은 5일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이니까 2 플러스 5 대입하면은 n에 4가 될 거고, 곱하기 공차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역시 계산해보면 4 더하기 2 6이고요. 5 곱하기 6 나누기 2 하니까 15가 되겠죠. 다 같은 방법으로, 아니 같은 결과가, 방법은 다른데 결과가 같은 걸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1번식을 쓰고 2번식을 쓰느냐, 마지막 항을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은 1번식을 쓰는 게 편하고요. 만약에 공차를 알고 있다. 그러면 식 두 번째가 편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첫째 항이 1, 13항이 25다. 이때 1부터 13까지 더하라. 그러면은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니까 식 1번을 쓰는 거죠. 25 항까지니까 항 전체는 13, 그리고 첫 항 마지막 항 더해서 2로 나누면은 169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다. 이때 1부터 7까지 항을 구하라. 그러면은 전체 항의 개수는 7개에다가 첫째 항이 8이니까 2 곱하기 8, 16 더하기 항의 개수에서 1 뺀 거 6 곱하기 공차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 더하기 16 하면은 34고 17 곱하기 7 해서 결국에는 11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수열 중에서 규칙성 있는 수열을 다루게 될 거고,
규칙 중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다루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뭐가 남았죠? 이제 등비 수열이 무엇이냐,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